곳곳에서 식당과 바 등이 예방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뉴욕시 경찰은 범죄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포업 억제 무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인 오늘 주요 시민단체들은 곳곳에서 기념 집회와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사회는 10만 불 상당의 의료보호 장비 PPE를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가 오늘 코로나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회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인 6,300명 등 66만여 명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3조 달러대 2차 경기 부양법이 시행되며 가구당 평균 2,170달러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애리조나주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뉴욕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식당과 바 등이 예방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식당과 바 등은 즉각 영업장이 폐쇄 조치되고 리커 라이선스도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식당과 바 매장 밖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진행되는 옥외 영업에서 손님이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총 4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경제 정상화 가운데 총 7개 지역이 3단계를 시행 중이며 뉴욕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단계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2단계 정상화부터는 야외 식사, 일부 매장 내 쇼핑, 미용실과 이발소 영업, 일부 사무실 가동 등이 새로 허용되며 쇼핑이 허용되는 매장과 미용실, 이발소는 최대 수용 인원 50% 이내 범위에서 영업해야 합니다. 한편 쿼모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플로리다주와 같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뉴욕주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당시 플로리다주는 뉴욕주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경찰은 범죄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목 조르기 등 어떠한 호흡 억제 무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엄격한 경찰 개혁 법안을 찬성 44표, 반대 6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뉴욕주 의회가 승인한 법안보다 훨씬 엄격하고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목 조르기는 물론 무릎을 꿇리거나 엉덩이를 가슴에 대고 앉거나 등을 발로 차고 누르는 등의 무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경찰은 범죄 용의자 검문, 체포 시 자신의 고유 배지 번호를 공개해야 합니다. 경찰이 번호를 알리지 않을 경우 용의자는 합법적으로 번호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사건의 사고 현장 목격자들은 합법적으로 경찰의 업무 집행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그동안 사건 사고 수사 과정에 감시 카메라, 핸드폰 추적기, 드론 촬영,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등 정교한 첨단 감시기기를 사용해왔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범죄 용의자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감시기기를 사용했는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인 오늘 주요 시민단체들은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흑인 노예제도 종식을 선언한 1865년 6월 19일을 기념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위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운동과 맞물리면서 더욱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뉴욕 시위대들은 오전 10시부터 맨하튼 퀸즈 5개 보로에 지정된 장소에 모여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맨하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집결한 시위대들은 시청 앞 광장까지 행진하며 폭력 경찰 예산 지원 철폐, 경찰 개혁 등을 요구하며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참석한 가운데 노예 해방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내셔널몰 마틴 루터킹 기념관 앞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일부 시위대는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텍사스주는 2년 반이 지난 1865년 6월 19일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6월 19일은 연방정부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텍사스주가 1980년 처음으로 자체 공휴일을 지정한 것을 시작해 현재 47개 주에서 공휴일 또는 기념일을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도 노예 해방 기념일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함께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억울하게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기 위해 뉴욕 시내 5개 거리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쓰인 벽화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 한인사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꾸준히 의료 장비 등 구호 물품을 뉴욕시 정부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인사회는 10만 불 상당의 의료보호 장비 PPE를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6월 19일 노예 해방일 기념 행사가 뉴욕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오늘 오전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루프스 킹 상원의원의 주거지였던 퀸즈 자마이카 킹 매너 뮤지엄 앞에서 장원삼 뉴욕 총영사, 김민선 미주 인민사 박물관 관장은 오늘 그레고리 믹스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10만 불 상당의 페이스 실드와 마스크를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장원삼 뉴욕 총영사, 김민선 관장이 주도해 마련한 보호 장비와 테스팅 키트 등 총 30만 불 가량의 구호 물품을 뉴욕시에 전달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늘 첫 구호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흑인 커뮤니티는 코로나19와 인종혐오 범죄 시위로 인해 더욱 보호 장비 지원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전달된 10만 불 상당의 PPE는 한국 기업 쌍방울 SBW 마스크, JNPC 마스크 실드, 한서 마이크론 페이스 실드, 팩트러 인터내셔널 등의 기업 후원으로 총 14,000개의 PPE가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됐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준 텐트 데이를 맞아 우리 한인사회와 그리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는 뉴욕시와 그레고리 맥스 연방하원 의원님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PPE 장비, 의료 장비를 모금해서 그것을 오늘 전달식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노예 해방을 선포한 이러한 중요한 날에 맞춰서 다른 커뮤니티들과 함께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민간 외교를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June 19th, freedom of the slaves, ending racism. And that's what we need to do. We need to make sure and recognize each other as human beings. There should not be violence against one another. There should not be racism against African Americans, nor racism against our Asian brothers and sisters, or our Latino brothers and sisters, or our Jewish brothers and sisters. Let's have peace. Let's work together. Let's respect one another. Let's stay together. Then we'll have a better world. No violence. Let's stay together for humanity. 전달된 PPE는 그레고리 믹스 뉴욕 연방하원 의원이 총괄해 흑인 밀집 지역 커뮤니티에 소재한 무료 보건소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피터 구 시의원, 폴 베린 시의원, 리처드 리 퀸즈 보로 예산국장, Family Health Centers, 조세프 P. 아바도 Family Health Center 등 무료 보건소 담당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미국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는 Juneteenth. 오늘 6월 19일 맞이해 한인 사회가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한 것이 물품만 아니라 모든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저지주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인 관리업소 영업이 허용됩니다. 뉴저지 네일협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오늘 영업 재개를 앞둔 회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네일 살롱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뉴저지 네일협회는 오늘 리치필드 협회 사무실에서 그동안 온라인 또는 소규모 그룹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예방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교육받은 회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 손종만 회장은 그동안 세미나를 통해 협회 회원들에게 코로나 예방을 위한 업소 내 청결 작업 등 업소와 직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교육해왔으며 또 손님을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북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개인관리 업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약제 필수, 마스크 착용, 직원 고객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 제한, 방역 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업체는 예약 전 24시간 이내에 고객과 직원의 발열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지난 72시간 동안 코로나19 증세를 보였거나 코로나에 감염돼 14일 동안 자가격리 중인 손님은 업체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는 방금 첫 번째 손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손님들은 어포인먼트만 받아야 됩니다. 어포인먼트 안 받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요. 워크인은 안 되고 손님이 가게 안에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가 아닌 분들 같이 데리고 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꼭 손 세정을 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장갑은 꼭 착용해야 되고요. 가림막을 꼭 설치를 해야 되고요. 체온을 체크해서 99.5도가 넘어가면 제가 승인을 받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다음 주 월요일 미용실, 이발소, 네일살롱, 문신시술소, 마사지 업소 등의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 재개장을 앞둔 한인 네일업 종사자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겁도 나고 더군다나 가족들이나 직원들, 손님들 전부 하여튼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뉴저지주 전역 1,400개에 달하는 한인 네일 업소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저지 네일협회는 한인 네일 업주들을 대상으로 정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현재 2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을 더욱 활성화시켜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네일 업소들이 안전하게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인 6,300여 명 등 190개국에서 온 66만여 명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시민이민국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다카 수혜자는 64만 9,070명으로 멕시코가 52만 1,4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등이 상위 2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출신은 6,280명으로 6위를 차지해 아시아 국가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2위는 필리핀이 3,320명으로 필리핀은 전체 11위였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전체 45%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이 남부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CNN은 다카 수혜자 2만 9천 명이 의료 업무에 종사 중이라며 미국 진보센터 등 진보 세력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들이 추방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미국의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카 수혜자들이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소비세 등으로 연간 17억 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다카가 지난 2012년 이후 추방으로부터 보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다카 종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다카 수혜자의 삶을 불확실성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다카 수혜자들이 당장 추방 위기를 벗어났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방식으로 다카 종료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방 정부가 $600씩 추가로 지급하던 실업급여 지원이 7월 말로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실업자들이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3조 대 2차 경기 부양법에
빠른 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2차 경기 부양 법안은 현재 공화당 주도의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2차 경기 부양법이 시행되면 가구당 평균 $2,170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1차 지원 때는 가구당 평균 $1,729가 지원됐습니다. 2차 경기 부양법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혜 여부를 가구 수입 한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양 자녀나 부양 가족이 없는 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을 보면 1가구 소득 한도액은 $75,000, 부부 합산 한도액은 $150,000입니다. 이 소득 기준에 맞는 중저소득층 가구의 성인 납세자는 한 명당 $1,200를 받게 됩니다. 2차 지원 대상에는 1차 때 누락됐던 17세에서 18세 자녀들도 포함돼 1인당 $1,200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세금 보고에 부양자녀로 등재된 대학생도 1인당 $1,200를 받습니다. 2차 부양 법안의 특징은 지원 대상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이민자와 결혼한 미국 시민도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1차 때에는 부부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4일 애리조나주에서 자동차 화재로 시작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 2,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북동부 지역의 자동차 화재에서 시작해 소나무와 향나무가 울창한 국유림으로 옮겨붙으면서 세력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불은 현재까지 워싱턴 DC의 2배에 달하는 11만 4,941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애리조나 산불은 현재 3곳을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어 주민들의 긴급 대피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닉스 북동쪽에서 발화한 부시 산불로 산간 마을 주민 1,500여 명이 대피하고 그랜드 캐니언 북쪽 카이바브 국유림에서 발화한 맹검 산불로 230여 명이 탈출했으며 투손 북부의 비콘 화재로 400가구가 피신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즉시 대피해야 한다며 대피 명령을 무시하면 응급구조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시 산불 현장 인근의 88번 지방도로는 폐쇄됐고 슈거로프와 포피크스, 시커모어 등 유명 관광지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돌풍이 이어지고 있어 산불은 당분간 더욱 번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In blow to Trump, Justice's decision backs Dreamers. 5-4 ruling keeps protections for 700,000 young migrants in place for now. 어제 저희 KBTV가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대법원은 어제 약 70만 명의 청소년 다카 수혜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의 폐지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 wrote the majority opinion, joined by the court's 4 more liberal members in upholding the executive action by President Barack Obama that established the Program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or DACA. But the Chief Justice made clear that the decision was based on procedural issues an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could try to redress them. 존 G.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다수 이견서를 작성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립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소송을 지지하기 위해 4명의 진보주의자들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 결정이 절차상의 문제에 근거한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시정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We do not decide whether DACA or its rescission are sound policies, the Chief Justice wrote. We address only whether the agency complied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 that it provide a reasoned explanation for its action. 대법원장은 다카가 올바른 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기관이 절차상의 요구 사항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요구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horrible and politically charged decisions coming out of the Supreme Court are shotgun blasts into the face of people that are proud to call themselves Republicans or conservatives, he wrote on Twitter.
and he made clear that he would make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a campaign issue, as he did in 2016.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법원의 결정은 끔찍하고 이 같은 판결들은 스스로 공화당원들의 얼굴에 총격을 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2016년처럼 법원 구성을 이번 선거 이슈로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court's decision was provisional, and it did not remove the uncertainty that young immigrants have lived with,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being forcibly returned to countries many of them cannot even remember. Since they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the DACA program itself provided only a renewable 2-year deferral of possible deportation, with no pathway to citizenship.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잠정적이며 다카 수혜자들은 여전히 추방의 불확실성과 함께 살고 있다 합니다. 다카 프로그램 자체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이 2년 동안만 가능한 추방 유예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You can finally get your hair done Monday. Time to cut loose.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욕은 2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미용실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6페이지의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It's Renew York City. What's allowed to reopen during Phase 2 in NYC starting Monday? Outdoor dining, in-store retail, office spaces, real estate, houses of worship, vehicle sales, leases and rentals, commercial building management, hair salons and barbershops, retail rental, repair and cleaning. 뉴욕시 2단계는 야외 식당, 소매 매장, 사무실, 부동산, 예배당, 차량 판매, 임대 사무소, 상가 건물 관리, 미용실과 이발소, 소매 대여, 수리와 청소 영업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A strict set of rules, however, will govern the outdoor dining initiative. For example, outdoor seating on sidewalks cannot stretch beyond a business storefront and must maintain a clear 8-foot wide path free from obstructions between the seating and the curb. And they cannot block bus lane, no standing or stopping zones, doorways or fire hydrants. 그러나 야외 식사에 대한 엄격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에 있는 옥외 좌석은 상점 앞까지 벗어나갈 수 없으며 좌석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8피트 넓이의 깨끗한 길을 유지해야 하고 테이블은 자선에서 8피트 안쪽에 위치해야 하며 버스 차선, 정차구역, 출입구 또는 소화전을 차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The governor also said he would sign an executive order holding bars responsible for the sidewalk and area in front of their establishments. 쿼모 주지사는 술집들이 보도와 시설 앞 지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욕주 올바니의 한 한인 상점에서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한인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흑인 남성은 김 씨를 때리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폭행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코로나19로 희생된 이민자의 가족에게 장례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시 당국은 이를 위해 $150만 기금을 조성했으며 신분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은 뉴욕시 정부 웹사이트에서 한글 장례 지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뉴저지 전역의 모든 실내 쇼핑몰 운영이 29일부터 허용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이 금지된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매장에는 법정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이 가능하며 쇼핑몰 내에 있는 극장과 푸드코트는 여전히 고객 입장이 금지됩니다. 쇼핑몰 내에 있는 식당은 야외 식사나 음식 테이크아웃만 허용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각 대학들은 안전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올해 말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학이 강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의실, 거주시설, 컴퓨터 랩, 연구실, 식당 등은 물론 각종 교통 인프라와 체육활동, 학생 서비스 전반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 인적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